안녕하세요. 화곡동 수학세상 위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로그 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지수 함수인 y는 a의 x 제곱에 역함수를 우리는 y는 로그 a의 x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a를 밑으로 하는 x의 로그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수 함수 y는 ax 제곱에 무슨 함수를 떠올리면 된다? 역함수를 떠올리면 그것이 무슨 함수이다? 로그 함수이다. 그래서 지수와 로그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거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자면, 자,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y와 x를 바꿔서 구하셨죠. 그래서 이 y 부분을 x로 바꾸면, 즉 y는 a의 x제곱에서 x와 y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a의 y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정의를 써보세요. y는 로그의 정의, 로그. 자, a를 밑으로 하는 x가 되겠죠. a를 밑으로 하는 x의 로그인 거니까. 자, y는 로그 ax가 나온다. 그런 로그 함수 되시죠? 자, 그러면 그런 로그 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크게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지수 함수, 앞 단원에서 배웠던 지수 함수의 역함수 관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A가 1보다 큰 경우에 한정해서 A가 1보다 큰 경우에 한정해서 지수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지수 함수는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지나죠. 1을 지나면서 Y는 A의 X제곱이. 자, 그것이 자,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게 로그니까, 즉,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을 시킨 게 로그 함수죠. 따라서, 자, 이 점의 좌표가 0,1이었다면, 자, x는 y에 관해 대칭을 시키면 1,0을 지나는 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생길 거다. 이 점의 좌표는 1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나는 점이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이 y는 로그 a의 x라는 함수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그 정의역을 살펴본다면, 즉 x 값의 범위를 살펴본다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x 값의 범위는 지금 y를 축으로 해서 y가 점점 다가가는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큰 쪽으로 가고 있죠. x 값이. 그래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가 0보다 크다. 자, 그럼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 그래서 어떤 값이든 다 대응이 되고 있지. 그래서 자, 다른 표현으로 y는 실수라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자, 로그 함수는 반드시 무슨 점을 지나냐면 1,0이란 좌표하고 자, 그다음에 x에 만약에 내가 a라는 수를 대입했다면 a를 대입해서 나오는 답이 누구이다? 반드시 1이다. 자, y는 로그 a의 x에서 이 x 자리가 a가 되면 a를 밑으로 하는 a의 로그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1도 반드시 지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점근선, 점점 근접해 가는 선은 어느 선이다? 그 다가가는 선은 만나지 않지만 y축에 다가간다. 그래서 y축은 우리가 x는 0이라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자, 점점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그려지고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유는 자, y는 ax의 제곱 그래프 중에서 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래프가 감소하는 그래프였으니까 그것을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마찬가지 그래프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 a가 1보다 크면 뭐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이고 자, 그다음에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감소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즉, x에서 누구로? y로 대응하죠? 그 y는 실수 전체 집합으로 대응한다. 자, 그런 무슨 함수이다?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자, y는 로그 a의 x와 y는 ax 제곱과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 되겠죠. 자, 그래서 큰 특징을 6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 다 기억을 하시고 정의역은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이 역이라는 게 집합이라는 거죠. 치역도 집합이라는 것.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프 기울어진 정도인 요 형태는 변하지 않죠. 그냥 오른쪽 또는 위아래, 왼쪽 이렇게 이동만 하는 거다. 그래서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무슨 이동?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 좌표는 x에다 m을 더하는 거지만 식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x가 x-m으로 자,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누굴 대입한다? y-n을 대입하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식인 y는 자, 로그 a의 x에서 요 y 대신에 누굴 대입한다? y-n을 그리고 로그 a에 x 대신에 누굴 대입한다? x-m은 그런데 우리는 정리를 할 때 누구로 정리합니까? y는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n을 이항해서 플러스로 바꿔서 쓴 거죠. 그래서 로그 a에 자 x 빼기 m 그리고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행 이동한 형식은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럼 대칭 이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라는 것은 Y 대신에 누구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하죠. 그래서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로그 A의 X죠. 자, 그럼 빼기를 이항시켰다. 즉, 마이너스 1을 곱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되죠. 자, 이 마이너스 1은 자,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로그 a의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가 x분의 1과 같겠죠. 그래서 로그 a의 x분의 1로 바뀌더라. 이렇게 바뀌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럼 y축으로 대칭 이동을 했을 때에는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x. 그래서 여기 x 자리를 자, 마이너스 x로 진수 부분이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 원점 대칭이라는 건 뭐야? x축으로 대칭하고 y축으로 대칭하고 둘 다 하는 거니까.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죠. 그래서 x축으로 대칭 이동한 식을 한번 보자. 그게 이렇게 생겼었지. 자, 거기에다가 y축으로 대칭하기 위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한 번 더 대입하는 거야. 여기 x 자리에 누굴 대입하는 거라고? 마이너스 x를. 그러면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우리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한다는 것은 xy를 바꾸겠다라는 거고 자, 이 로그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역함수를 구하면 지수함수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소관계하고 최대, 최소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 함수의 대소관계,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비교하는 것은 자, 일단 A가 1보다 큰 경우에 그래프는 어떤 형태를 그린다? 증가하는 형태를 그리죠. 그러니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응하는 함수값도 점점 커질 거다. 그래서 자, X1, X2 자, 전부 0보다는 큰 수에서만 X값은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자, 0보다 큰 두 값을 골랐다. 근데 x2가 만약에 더 커. 그런 경우는 함수 값도 x2를 대입했을 때가 더 클 거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돼서 대소관계가 나타날 거다. 그렇다면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할 때에는 자, 감소하는 그래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응하는 Y 값, 즉 함수 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따라서 더 큰 수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 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즉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로그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비교하실 때에는 자, 먼저 자, a가 1보다 큰 경우는 자, 증가한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범위가 x 값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은 점점 어떻게 될 거다? 커질 거다. 그렇다면 정의역이 m에서 n까지로 제한된 영역 안에서 생각할 때에도 예를 들어 이 값이 x가 m이고 이 값이 x가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보겠다는 거야. 그래프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 증가하는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가 가장 작고 큰 값을 대입했을 때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 작은 x를 m을 대입했을 때 값이 최소가 될 거고 제일 큰 범위인 n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런 경우는 감소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기 때문에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x가 m이고, 자, 이때가 x가 n이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m에서 n까지 끊어서 보더라도 감소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 큰 수를 대입한 값이 더 어떻다? 작고 작은 수를 대입한 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제한돼 있을 때는 x에 m을 대입해서 작은 수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큰 수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된다. 이유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 그것은 y는 로그 a의 fx. 자, 이 부분이 fx 식으로 나타나 있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a 값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가 1보다 큰 경우일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얘가 큰 경우는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 큰 값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겠죠. 그래서 fx가 최대가 되면 여기가 제일 큰 게 되면 그때가 최대이고 자, fx가 최소라면 제일 작은 걸 대입했을 때 최소가 될 거다. 자, 제일 큰 값은 그 값도 작은 거고 제일 작게 나온 것은 그 값도 작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하기 때문에 자, 작은 값이 작게 나오고 큰 값이 자, 큰 수를 대입했을 때가 작게 나오고 작은 걸 대입했을 때가 큰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반대했죠. 반대 형태. 그러니까 fx가 최대가 됐을 때 무슨 값을 갖고 최소값을 갖고 그러니까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fx에서 최대를 대입했을 때가 가장 작을 거고 fx 최소를 대입했을 때가 어떨 거다? 가장 클 거다. 그래서 fx가 최소일 때가 최대로 그 관계가 자 반대로 바뀔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